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싼 다육이보다는 착하고 건강한 다육이를 구입하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육이를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죠? 저도 이 봄이 오니까 예쁘고 통통해지는 그런 다육이들을 보면서 자꾸 구매 버튼에 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이런 많은 다육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모양을 또 찾게 되는 걸로 봐서는 다육이 중독이 제대로 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을 이렇게 키우고 있겠죠. 키우면서도 여름 빼고는 모든 계절이 다 재밌습니다. 단풍이 빠져도 재밌고 단풍이 들어도 재밌고. 그러나 제 눈에 가장 예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자라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단풍이 들어주는 다육이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랫동안 제 곁에서 같이 반려식물로서 같이 성장을 하는 다육이가 더 눈에 가고 더 정이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비싼 다육이는 왜 비쌀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수량이 적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수요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까칠한 다육이, 비싼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까칠합니다. 비싼 다육이는 까칠하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맞지 않거나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을까요? 국민이라고 붙여진 거는 아무렇게나 관리를 해도 잘 자라고 번식도 쉽고 가격도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게 되다 보니까 국민다육이라는 이름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생명력이 강해서 정말 조금만 신경 써주면 오랫동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까칠한 다육이, 이런 파키피덤은 까칠하지는 않지만 비싼 다육이, 이런 파키피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바론, 아니면 호피, 아니면 방울복랑금,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비싼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가격에 비해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만 조심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지만 아마 소개시켜 주신 다육이 중에 가장 까칠한 다육이긴 하지만 여름 빼고는 또 무던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들, 이런 비싼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를 구입할 때도 참 부담이 가지만 번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참 키우는 재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착한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분지라도 잘해주는데 비싼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번식이 참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다육이를 오래 키우다 보면 이 모양의 변화가 없는 다육이들한테는 눈이 잘 안 가게 됩니다. 대신 국민이처럼 착한 가격에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해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한 해 한 해 다른 색감을 보여줍니다. 오래될수록 더 신기한 색깔을 많이 보여주는데, 와, 다육이가 이런 색깔을 보여주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화려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육이는 비싼 다육이가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고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오래 사는 다육이가 좋은 다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싼 다육이, 나만의 다육이를 선택하기보다는 가격이 착하고 건강한 다육이, 그리고 계절에 반응을 너무 민감하게 하지 않는 다육이를 선택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육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다육이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다육이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철화는 이 계절의 반응을 참 잘 넘기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분갈이는 잘 해줘야 되겠죠. 이 철화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장하는데 참 까칠함이 없습니다. 대신 분갈이를 일반 다육이보다 더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다른 품종에 비해 계절적인 그런 반응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예전에는 되게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철화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철화가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잎이 다닥다닥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이 징그럽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키우다 보면 또 재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국민 품종들입니다. 뭐 바닐라비스, 럼발디금, 오팔리나, 문스톤, 이 아메치스, 가을의 서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백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멀로, 라우린제.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계절에 무던하게 잘 반응을 하고 계절에 민감해하지 않고 잘 자라는 품종들입니다. 가격도 아주 착한 그런 품종들인데요. 이런 품종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씩 키워보는 것도 이 다육이를 즐기는 그런 한 부분이고요. 이런 국민이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와도 일반 까칠한 이 비싼 다육이들보다도 잘 넘깁니다. 병이 와도 이 벌레와 같이 살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키우기가 쉽고요. 우선 번식이 쉽습니다. 이런 국민이 같은 경우는 입꼬지로 아니면 적심을 통해서 무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꼬지가 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꼬지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국민 다육이를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심을 통해서 또 키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적심은 저번에도 알려드렸죠. 꼭 줄기를 자를 때는 아랫부분의 잎을 한두 단계는 남겨놓고 잘라주셔야지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자르는 줄기가 두꺼워야 되면 너무 어린 줄기를 잘라버리면 성공 확률이 낮아집니다.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는 줄기를 잘라서 정식은 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고요. 목질화가 된 줄기, 좀 나이가 있는 줄기는 절대 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줄기는 성공할 확률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줄기보다는 목질화 전에 있는 그런 줄기를 잘라서 번식을 한다 그러면 성공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렇게 비싼 다육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비싼 다육이는 번식이 쉽지 않고 계절에 민감하고 이 모양의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만 나만의, 많은 분들이 키우지 않으니까 나만의 다육이가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네요. 그러나 나만의 다육이보다는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다육이를 키워보는 게 또 더 어떻게 보면 더 즐거운 다육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도 참 좋아하고 물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 주는 재미, 성장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시는, 다육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국민이를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다육이는 나중에 내가 정말 국민이를 구입하다 이제 질렸다 그럴 때 비싼 다육이를 구입해서 키워보는 것도 좋고요. 뭐 한두 개는 키워도 좋습니다. 한두 개는 좋은데 굳이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다육이보다는 몇천원, 몇만원짜리 이 다육이가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